이제 최고위원 후보 박성중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가 시작이 돼서 다들 정신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입술이 터지시는 것 같아요. 시골 뭐 저 지방도 왔다 갔다 하고 피곤해서. 예. 그런데 이 선거만 아니라 선거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자유파의 전사로 이 언론 방송 문제를 계속 그 토론하고 네네.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는지 하여튼 앞으로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나오셔가지고는 네네. 방송통신을 다루는 국회 방심위, 방통위. 방통위가 좌파들은 최고위원이 4명이나 있는데 네네.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간사로 그 자들을 막아내고 상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예. 이제 저희 가방이라고 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인데요. 네. 저쪽은 이제 방송이라든지 예. 또 포털이라든지 유튜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네. 전체 그 민주당 최고위 5명이 선출직이 5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4명이 저희 가방의 위원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네. 지금까지 싸운 것보다 더 배가해서 더 권한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겠다. 저에게 힘을 달라.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얼마 전에는 MBC가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왜 안 다루냐. 네네. 이런 또 MBC에 대한 네네네. 비판을 강하게 하셨는데요. 예. 그 민노총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강령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네. 북한의 어떤 노동당 네.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민노총 간부들이 뭐 자금을 받았다든지 또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고 네. 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네. 정말 앞으로 더 파고 파면은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네네. 지금 MBC 같은 경우는 그 민노총 산하의 민언련이라고 있습니다. 예.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서 명칭이 네, 그런데 네. 그 언론인들이 모여서 하나는 민노총입니다. 아하. 그분들이 그 MBC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MBC 전체 인원이 한 1,600명 되는데 밑에 직원 1,100명은 완전히 민노총 출신이고 네. 위에 간부들도 실제는 간부니까 노동조합에서 떨어져 나가 있지만은 그쪽 출신들입니다. 전부 사장, 부사장, 본부장 전부가 그쪽 출신, 네. 부장까지. 그렇게 한 통속이 어떤 동종교배자, 초록이 동색이라고 똑같은 민노총 출신이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민노총의 이런 북한과의 연계 이런 걸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공영방송으로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방송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갈파한 거죠. 이제 지상파 종편은 국회의 이제 과방위의 활동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도 집권당 의원으로서 과방위 간사를 하고 예. 계시니까 예예. 우리 박성중 의원의 이런 발언이 영향을 줄 텐데 네네. MB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언하시면 또 네네. 문제를 제기하시면 예예. MBC로부터 무슨 설명이나 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기는 옵니까? 해명은 별로 없고요. 네. MBC 노조로부터 완전히 반대 성명, 어허. 저에 대한 뭐 규탄 성명, 어허. 또 그 민언련의 어떤 규탄 성명, 또 일부에서는 고소 고발, 뭐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근거를 잡아가 약간의 어떤 네. 차이가 있던 팩트와의 그런 걸 근거를 잡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귀찮고 네. 그렇지만은 내가 또 가방이 간사고 우리 당을 또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고소고발, 방심위에 고발을 한다든지 또 네.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좌파들 입장에서는 박성중은 공적 1호겠네. 제가 공영방송 특히 MBC는 저승사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MBC의 난방비 폭탄 보도에 네네네. 대해서도 이거 조작 방송이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잘못됐죠. 예. 그 MBC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쪽으로 이 초점을 흐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난방비의 주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사실 그동안 난방비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국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국제 가격이 예를 석유 가격이라든지 또 LNG, LPG 가격 다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그대로
그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어떤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눌러왔거든요. 네, 네. 눌러와서 그걸 완전 윤석열 정부에 완전 책임 떠넘기를 했고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데 네. 그런 관계래. 또 그 한전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 가격을 올려주지 않고 그 폭탄을 윤석열 정부에 넘겨서 떠넘겼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책임이 마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는 쪽으로 그 MBC는 그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본질이 잘못됐다. 팩트를 제대로 지적해라. 이렇게 내가 지적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MBC의 반응도 고발입니까? 뭐 저 MBC 노조에서 그 항의 성명을 냈더라고. 잘못됐다. 그래요? 예. 참. 이게 저 정치인들이 네네. 아무리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예예.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가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예. 특히 뭐 우리 고성국 TV라든지 네. 이런 매체를 통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방송입니다. 네. 특히 공영방송, KBS, MBC, KBS, MBC, 뭐 연합뉴스, YTN, 네. 뭐 이런 그 다음에 종편, 네. 그 다음에 이 포털, 네. 예,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또 일부에서는 이제 요사이 각각받는 유튜브, 네. 뭐 또 OTT 네. 이런 걸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체적인 환경이 완전히 민노총 또 민주당 네. 이런 좌파 또 진보 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우리 쪽에서는 이야기를 해도 그 나가는 것이 몇몇 우리 그 보수 유튜버 네. 외에는 극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음. 우리가 방송을 이야기할 때 공영방송을 이야기할 때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이사들을 교체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 노조 자기들 어떤 민주노총의 노조를 동원해서 예. 뭐 항의 성명을 한다든지 대학을 찾아간다든지 교회를 찾아간다든지 네. 성당을 찾아간다든지 또 가족 집 앞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랬죠. 결국 2명을 갈아쳐서 12 KBS 경우는 이사가 11명인데 네. 7대 4거든요. 여당 네, 네. 야당이 2명만 교체하면 6대 5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다음 MBC 같은 경우는 9명이 6대 3인데 그것도 2명을 교체하면 5대 4가 거꾸로 됩니다. 아하,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노조가 없습니다. 저희들 지지하는. 네, 네. 그렇게 노조를 동원해서 할 수도 없고 네. 청산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네. 뭐 감사원의 어떤 감사라든지 그 노동부의 어떤 특별 감사라든지 또 검찰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네. 절차를 거치려다 보니까 굉장히 늦고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건도 제대로 뭐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들은 굉장히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네네. 협박해서 쫓아냈던 게 이제 6년 전에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의 예예. 그 방식이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양심과 법과 원칙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늦고 네.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파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네네.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텐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아니 정권 바뀐 지 언제인데 아직도 저 MBC, KBS가 저런 식으로 보도하냐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네네. 또 저희 같은 유튜브도 아니 정권 바뀐 지 언제인데 여전히 광고 탄압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정치권에다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MBC라든지 KBS 이런 관련해서는 올해가 아주 대전환의 어떤 그런 네. 시기입니다. 그 뭐 저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MBC 어떤 그 박승재 사장이라든지 네. 또 방통위 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네. 또 고소고발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뭐 올해 내에 결말이 다 나올 것이고 네. 박승재 사장은 올해 2월이 임기가 끝납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거의 한 10명 가까이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네. 만약에 또다시 연임이 자기들 지금 6대 3으로 박문진 이사들이 6대 3입니다. 네. 전 정부가 임명해놓은 사람들이 6명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또다시 된다면 아마 국민들 또 검찰이 제대로 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유튜브 광고 탄압은 언제 이 개선이 되나요? 그것도 지금 제가 그 구글 코리아 또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네.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그 연초에 제가 그 세스라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 박람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 그거 내가 단장이 돼서 갔다 왔는데 네. 내가 직접 구글에 직접 방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직접 방문해서 네. 그쪽 부사장 이쪽 담당 특히 그 유튜브 담당 네. 특히 또 우리 이런 담당 부사장이야 간부들하고 그걸 네. 면담을 해서 네. 앞으로 우리 유튜브 노란 딱지에 대한 광고 탄압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6개월 내에 확실한 조치, 확실한 그걸 달라 요청을 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그 제재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돼야 된다. 그렇죠. 우선 예고가 돼야 된다. 네. 예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법에 어긋난다. 첫째. 두 번째, 그걸 보낼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사자가 이런 이유로 이 잘못됐다고 항의를 할 때는 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국내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개월 이내 구체적인 조치와 답변을 달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하고 또 우리 보수 유튜브가 그동안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예. 또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여러 가지 뭐 연결도 했었는데요. 네. 하여튼 앞으로 진보나 좌파 유튜브보다는 네. 분리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뭐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이 해달라. 그리고 공영방송이든 유튜브든 예. 똑같이 해달라. 예. 그런 차원입니다. 유튜버가 구글의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경우에 징계나 제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요구는 딱 이거예요. 예.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한테 설명해 달라.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예고해 주고 설명해 주면 네.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예. 예, 이런 취지거든요. 예. 예. 이제 그쪽에서 설명이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하루에 올라오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검색 그 양이 네. 한 사람이 볼 때는 88년을 봐야 네. 볼 수 있는 그런 양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검색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결국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색을 네. 한다. 그래서 네.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검색을 하더라도 그거는 상당 부분은 여러분이 볼 때는 영어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방송할 때는 한글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어, 한국 사람 이 관련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그분들을 우리한테 일단은 공개하라. 공개하지 못하면 와서 설명을 하라. 그다음에 AI 알고리즘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 그렇죠. 그것도 AI 알고리즘도 많은 부분이 계속 검색이나 댓글로 해가지고 엄청난 양이 올라오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같이 한번 하자. 그러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일리 있다 이래서 앞으로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성중 후보가 이렇게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입술이 부르트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 중에 그 포털 네네. 이게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네네. 재평이라고 부르는데 예예. 이게 뭐 포털 그러니까 주로 네이버인데 네네. 뭐 또는 뭐 카카오 예예. 자기들이 뉴스를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네네. 각 언론사가 만들어내서 시장에 내놓는 뉴스를 네네. 자기들이 평가해 갖고서 일종의 편집권을 행사함으로써 모든 언론 위에 군림하는 네네. 이런 이 언론의 제왕 역할 노릇을 지금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 네. 또 언론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차라리 예. 아웃링크로 하자. 인링크보다는 네네. 아웃링크를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 인링크, 아웃링크 그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인링크, 아웃링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이버 안에 지금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네. CP라 해서 컨텐츠 프로바이더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올라오면
그 중요한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성국 TV라든지 또 조선일보라든지 네. 이런 데는 검색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아하.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다 해가지고 네, 네. 컨텐츠 프로바이더 CP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그건 네이버가 네이버가 언론사한테 돈을 주는 거네요. 겁니다. 예.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예. 두 번째는 스탠드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그 회사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소개하면서 그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은 네. 하나의 그냥 그 서로 그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중요한 것을 네이버에 올려서 네. 소개하는 그런 그러니까 첫째 단계가 CP고 네. 두 번째 단계가 스탠드 프로바이더가 SP입니다. SP. 예, 예. SP인데 거기 한 200개 회사 정도 됩니다. 그는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네. 앞에 CP는 인링크 네이버 안에 들어와서 전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그 스탠드 프로바이더부터는 아웃링크로 됩니다. 예, 그쪽에 가서 봐라. 그쪽에 가서 보내는 겁니다. 앞에 거는 네이버 안에서 보고 나머지 밑에 한 200개 회사는 가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은 검색 제휴라 해가지고 네. 단순히 검색만 하는 와서 보고 바로 그쪽으로 가는 검색만 하는 회사가 한 700개 회사.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회사, 900개 내지 1000개 정도 회사가 단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안에 인링크가 한 100개 회사, 나머지 아웃링크가 한 800개 회사. 그럼 그 100개 회사가 제일 유리하겠네요. 유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들어가려고 난리죠. 아하. 근데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신문 방송 뭐 전부 합해서 이런 전체를 합쳐서 하나의 미디어라 할까요? 네. 이 관련 게 한 12,000개가 있습니다. 12,000개 중에 예. 한 1,000개 정도만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나머지 11,000개는 안 들어있는 거죠. 네이버로부터 외면당한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치는 거죠. 아하, 예. 그 안에 들어가야 광고도 발생하고 전체가 되니까. 네, 네. 돈은 받지는 않아도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죠. 또 자기 검색량이 올라가니까. 네이버에 노출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을 그 검색 제휴위원회, 예, 뉴스 검색 제휴위원회, 네. 뭐 재평이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요.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통상 제3의 기관에서 해야 네. 거기 맞는데 네. 네이버 다음이 검색 그걸 평가를 해서 구성해서 네. 평가하다 보니까 같은 식구가 같이 평가한다.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죠. 그 과정에서 예. 국가기관통신망 연합뉴스가 네네. 그 CP에서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황당한 짓까지 이 네이버가 워낙 세니까 네네. 해서 그게 결국은 바로 잡아졌지만. 네네. 연합뉴스가 상당히 국가기관통신망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네. 전체적인 우리 미디어 어떤 검색 평가랄까 네. 전체에서 한 4위, 5위 정도 갔습니다. 예. 그런데 네이버에서 CP에서 탈락딱 시키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45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굉장히 어떤 언론의 감독기관, 언론의 권력 위에 권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지금 소송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가 네네네. 네이버에 바로 이런 네네. 뉴스 하나 생산하지 않으면서 한국 언론 위에 군림하는 네네. 이런 네이버의 잘못된 행태를 고쳐야 한다. 네네. 이걸 지금 6개월 이상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위해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미디어도 같이 했는데요. 네. 그때 바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구글하고 바이두, 구글은 중국 이해 기간에 세계를 먹었습니다. 예. 완전히 아웃링크로 하거든요. 네, 네. 바이두는 중국만 먹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구글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예. 국가에서 중국에는 바이두가 아웃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아웃링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네. 또 저도 거기에 동조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아웃링크로 만약에 했을 경우 네. 구글을 당할 수 있겠느냐, 아하. 이런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예의 주시하게 보고 있고요. 다만 재평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15개 기관 30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권력자가 된기거든요. 예, 심판자 권력. 그래서 이걸 30명이 아니라 100명 내지 200명을 해서 그 평가할 때마다 무작위로 선택하든지 또 지금 현재 15개 기관을 완전히 늘려서 누가 누군지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 그 보면은 이 어떤 미디어가 진보 성향을 띠는지 보수 성향을 띠는지 보수 성향을 띠는지 진보 성향을 띠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거의 균형적으로 잡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올 3월에 다시 이게 재편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박성중 후보를 긴급 대담으로 모신 거는 바로 이런 그 미디어 통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 댓글창에는 최고위원 이 경선과 관련된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중에 질문 하나를 제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종길 님이 이런 질문을 이런 그 주장을 하셨어요. 박성중 의원님, 이준석 좀 까지 마세요. 뭐 이준석을 많이 비판하셨습니까? 네네네. 말씀하시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연한 지 8개월 됐습니다. 네. 8개월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30대 후반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게 50대 후반이거든요. 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정부는 정권 초기에 굉장히 지금 같으면 한 60%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유를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왜 우리 그 대통령이나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리 낮은지 한번 물어보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제발 내부 총질하지 마라. 까지 마라 좀. 내부에서 디스하지 말라. 이 보기 싫다. 네. 그게 가장 큰 것이 그 이준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한 겁니다. 제라고 뭐 이준석 당 대표하고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당이 싸워서는 안 된다. 네. 또 우리 대통령을 그 당선시킨 지 불과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네.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준석 그 당 대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는 그 이준석 당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상납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어떤 벌칙을 가한 기거든요. 네. 그러면 당원권이 정지됐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뭐 후원 행장을 한다든지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그 정치를 계속 한다든지 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도가 지나치자. 당원권이 정지됐으면 선거권도 뭐 그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 제가. 네. 당원권이 정지됐으면 선거권도 어느 정도 정지되고 선거권이 정지됐으면 여러 가지 어떤 후원회장이라든지 선거 활동도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실패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사실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폭등했죠. 세금 폭증했죠. 정말 살기 경제 힘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과 정의 한다고 했지만은 조국 사태 보니까 이 공정과 정의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국민을 통합시킨다고 했는데 계층 간에 그 또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완전 골이 깊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겨우 5년 만에 우리가 정권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권을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다시 보존한다는 희망이 용기가 확실한 어떤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지지도라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뭉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당을 위하는 입장이고 당원들의 심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뭐 이준석 개인을 놓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준석 개인을 놓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최고위원 후보시고 그야말로 뭐 촌음을 아껴 써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방송통신과 관련된 말씀이 워낙 중요하니까 꼭 좀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그냥 보내드리는 건 좀 섭섭하고 우리 최고위원 후보로서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호소할 수 있는 마무리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진짜
경험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이걸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제발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 여기에 정말 내가 경험과 경륜이 있고 또 충분한 그만한 통합의 어떤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특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일산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고승국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특장이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파 방송, 왜곡 방송, 조작 방송 또 가짜 뉴스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특히 그게 곁들여서 방송에 떠나서 신문, 포털, 유튜브까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다. 그리고 저쪽은 최고위원을 4명이나 가방위원회 배치했다. 내 한 명이라도 배치해달라. 그러면 자신있게 싸울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쟁패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이 저희 당은 121명 중에 17명 10% 조금 넘습니다. 수도권을 가반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에 이기기 힘들거든요. 총선에 만약 우리가 진다면 윤석열 대통령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조직 개편 물 건너갑니다. 법안 개정 물 건너갑니다. 예산 확보 물 건너갑니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10년 만에 오세훈 시장 찾아왔고 또 지난 대선도 31만 표 이겨서 전국 24만 표 대선도 승리에 이끄는 밑거름을 했고 또 지난 지방선거도 압승했고 이런 3년승을 바탕으로 수도권 쟁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또 경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를 밀어주신다면 수도권 승리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린다면 말보다는 진짜 실행력으로 뒷받침하겠다. 대부분 말은 잘 하십니다. 말은 잘 하시는데 저는 모든 것을 실행으로 했다. 옛날 서울시에 있을 때는 버스 중앙 전용 차선을 사실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방이 또 미디어 특위 위원장 할 때는 이 방송을 상대로 진짜 끈기 있게 지금 싸워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자원봉사라든지 기부 이런 차원에서는 이북 탈북 대학생 2명을 10년 넘게 지원해 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합쳐보니까 1억이 넘어서 아는 소사의 대원도 됐고요. 저는 말보다는 실행력으로 뒷받침합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당을 정말 주목구식 공천에서 개량적인 공천으로 또 젊은이들을 비례대표 가반을 배정하는 그런 당으로 또 원외 지구당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구당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위원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 한 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9번이 안 되면 10번이라도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을 설득해서 제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최고위원은 2명인데 꼭 수도권 대표주자로서 저 박성중을 선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신데 당대표라 하라고. 최고위원 후보인데 최고위원의 수도권 대표주자로서 최고위원 2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한 명을 꼭, 그 중에 한 명, 박성중을 꼭 선택해 달라는. 1인 2표입니다. 네네. 예, 1인 2표입니다.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 1명을 따로 뽑고 4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를 행사하실 때는 2명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1명으로 꼭 선택해 달라 이런 호소를 하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박성중 TV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고성국 TV 그 시청자 여러분 활약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시구나. 예, 예. 뭐라고 쳐야 됩니까? 박성중 TV입니까? 예. 자, 댓글 좀 올려주세요. 댓글창에 박성중 TV 치시고 오늘 우리 박성중 후보 말씀드리면서 참 괜찮다 이렇게들 많이 느끼시고 댓글 많이 다셨는데 그런 분들 이제 방송 끝나니까 그 박성중 TV로 꼭 들어가셔서 그냥 구독만 누르지 마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로 우리 박성중 후보한테 당의 이 개혁과 당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좀 주문하시는 그런 어떤 정치 담론회장으로 박성중 TV 댓글창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성중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